1587년 신대륙 북아메리카의 황량한 해안가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던 117명의 영국인이 발을 디뎠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리라 다짐했던 개척자들. 이들은 인류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세운 영국 식민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곧 섬뜩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3년 뒤 그들이 정착했던 로어노크 섬에서는 단 한 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는 사라지고 모든 주민이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남겨진 단서라고는 오직 하나의 의문의 글자 CROATOAN.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최초의 집단 실종 미스터리 로어노크 섬의 저주를 파헤칩니다. 과연 117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그들은 인류에게 어떤 풀리지 않는 흔적을 남겼을까요? (16세기) 후반 유럽은 바다를 건너 미지의 신대륙을 탐험하고 개척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스페인에 맞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국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총애를 받던 월터 롤리 경이었습니다. 1587년 롤리 경은 117명의 개척민을 태운 배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존 화이트를 총독으로 삼아 오늘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연안에 위치한 로어노크 섬에 정착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존 화이트 총독의 딸 엘레오노르 데어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엘레오노르가 낳은 신대륙 최초의 영국인 아기 버지니아 데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개척민들이 로어노크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상보다 혹독한 자연환경과 인근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끊이지 않는 갈등은 식민지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총독 존 화이트는 식민지의 물자 부족과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태어난 손녀 버지니아 데어를 남겨둔 채 직접 영국으로 돌아가 보급품을 가져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예정은 3개월 안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화이트의 귀환은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전쟁 중이었고 모든 배가 전쟁에 징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존 화이트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1590년 8월이 되어서야 겨우 보급선단을 이끌고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3년 내내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어노크 섬에 도착한 존 화이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식민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17명의 주민들, 자신의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 버지니아 데어를 포함하여 단 한 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새를 둘러싼 목책은 무너져 있었고, 건물들은 철거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서둘러 떠난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전투의 흔적이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존 화이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섬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개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요새를 둘러싼 목책 기둥에 CROATOAN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근처 나무에 CRO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존 화이트와 개척민들은 이주 계획을 세울 때 만약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떠나간 곳의 나무에 목적지를 새기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만약 강제로 끌려갔을 경우에는 근처 나무에 십자가 표시를 하기로 했는데 십자가 표시는 없었습니다. CROATOA에는 로어노크 섬 남쪽에 위치한 인근 섬의 이름이자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자신의 가족과 식민지 사람들이 크로아토안 섬으로 이주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크로아토안 섬으로 향하려 했지만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쳐 결국 더 이상 수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남겨진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 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어노크 섬의 저주는 인류 최초의 집단 실종 미스터리로 회자되며 수많은 가설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원주민 흡수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식민지 개척민들이 인근의 크로아토안 부족 또는 다른 원주민 부족에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주장입니다. 초기 식민지의 인명록과 원주민 부족의 후손들 DNA에서 유럽인의 특징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원주민 학살설 로어노크 섬 주민들이 인근의 다른 호전적인 원주민 부족에게 습격을 받아 학살당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살의 증거인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가설의 약점입니다. 자연재해설 심각한 가뭄이나 폭풍, 질병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식민지가 전멸하고 시신이 모두 유실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가뭄은 기록에 남아있지만 117명 전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치명적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외계인 납치 설미지의 힘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외계인의 소행이나 차원 이동과 같은 미지의 힘에 의한 실종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됩니다. 영국 귀환 시도 중 조난설 식민지 주민들이 존 화이트가 오지 않자 자체적으로 배를 만들어 영국으로 돌아가려다 조난당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 그렇게 큰 인원이 대양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로어노크 섬의 미스터리는 수많은 영화와 소설,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식민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메리카 개척 시대의 가장 어둡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 강력한 교훈과 함께 미지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자연과 미지의 세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117명의 개척민들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그들이 남긴 CROATOAN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흔적.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인류의 발자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